large 간암에 대한 boosted dose radio embolization입니다. boosted radio embolization을 왜 언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12cm 정도의 아주 큰 간암이 있어서 radio embolization이 의뢰가 되었는데 렁션트 스캔에서 렁션트가 4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TAC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피부의 파티클을 이용한 블렌드 엠볼리제이션을 주로 시행하고 소량의 리피오돌과 트레티 스폰지 파티클로 컨벤셔널 TAC를 하였습니다. 컨벤셔널 TAC를 3번 시행한 후에 컴플릿 리스판스가 왔고요. 그래서 내과나 외과 교수님들께서 주로 간암 환자의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컨벤셔널 TAC로도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의 결과가 TAC보다 좋지 않으면은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이 더 이상 의뢰가 오지 않겠죠. 이 환자분은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한 환자인데요. 140g이니까 거의 스탠다드 도즈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1년째 CT에서 보면 종양의 크기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튜머 인핸스먼트가 남아있고요. 2년째가 되니까 종양이 다시 커졌습니다. 즉 120g에서 150g 정도의 스탠다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파셜 리스판스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튜머 리스판스가 컨벤셔널 TAC보다 좋지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7cm와 6cm 정도 되는 종양이 2개가 있고 여기에 1cm짜리 노즐이 1개 더 있는 환자고요. 레프트 로브에 튜머가 하나 있고 이렇게 8번 헤파틱 아트리가 서플라이하는 튜머가 하나 있죠. 2016년도 케이스니까 세라스피어 초창기 시절이 있고요. 렁션트는 한 4.6%로 낮게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의 치료 볼륨은 688cc고요. 120g 스탠다드 도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 기가베크레를 주입을 하였고요. 세그먼트 8번은 아주 실렉티브하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타겟 볼륨은 한 150cc가 되겠고 레이디에이션 세그멘텍토미 개념으로 약 한 240g를 주입을 하였고 주입 당시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는 0.79 기가베크렐이었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만한 튜머는 세그먼트 6번에서 나가고 있고 이 레벨에서 아주 슈퍼 셀렉티브하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3기가베크렐 바이알이 가장 작은 거니까요. 그거 하나 주입하였습니다. 렁션트가 4.6%고 전체 리버 볼륨이 1700cc가 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860cc를 치료하였죠. 튜머는 한 300cc 정도 되고요. 레프트가 한 180cc, 세그먼트 8번이 한 120cc 정도 되고 세그먼트 6번에 1cc 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바야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였죠. 먼저 세그먼트 8번 튜머를 보시면은 2개월째 파셜 리스판스가 옵니다. 6개월째, 12개월째 튜머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12개월째 보면 마지널 리크런트 튜머가 있어서 다시 컨벤셔널 TAC를 하게 됐고요. 근데 피부과 레벨을 보시면은 6개월째 이미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12개월 이후에 컨벤셔널 TAC를 했고요. 리피오돌이 여기 마지널 리크런트 튜머뿐만 아니라 원래 있던 튜머에도 리피오돌이 좀 먹었죠. 그 이후로 피부과 레벨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레프트 로브 튜머를 보시면은
역시 2개월째 파셜 리스판스가 오고 6개월째, 12개월째 CT에서 보면 여전히 튜머 인핸스먼트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또 피부카가 리바운드가 되었고 12개월째 컨벤셔널 TAC를 하면 튜머 내부에 이렇게 리표돌이 좀 먹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6개월 이내에 튜머가 인핸스 되는 부분이 남는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뭐 한 6개월까지는 좀 더 기다려 봐도 된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더 없어진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컴플릿 리스판스 완치를 기대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환자들도 그렇고 내과 교수님들도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바이어블 튜머가 계속 남아 있으면 뭔가 TAC나 수술이나 추가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oosted Radio Embolization은 무엇인가요? Boosted Radio Embolization은 타겟 티슈 absorbed dose가 레귤라 radio embolization의 2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240g 내지 360g 정도, 즉 2배 내지 3배의 고용량을 사용하는 radio embolization이고요. 롱 도즈는 30g 이하가 되도록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용량의 radio embolization을 하면 세이프티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radio embolization induced liver disease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리버 세그먼트 2개는 세이브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환자 리버 펑션이 차일드 클래스 A로 좋아야만 합니다. 이 환자분은 18cm으로 아주 큰 HCC가 있고 내부에 튜모랄 헤머리지가 있습니다. 차일드는 아직 차일드 A6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서플라이하는 큰 튜머가 있죠. 토탈 리버 볼륨은 4200cc고 라이트 로 볼륨은 한 2700cc, 튜머 볼륨은 2600cc로 매저가 되고 다행히 롱 션트가 3%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목요일에 23 기가베클의 세바야를 주입을 하였고 주입할 당시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가 약 17 기가베크렐입니다. 무지무지 하이 도즈를 준 거죠. 보통 환자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 하면 한 3, 4 기가베크렐을 주게 되는데 17 기가베크렐이면 무지 많이 준 겁니다. 트리트먼트 볼륨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 업소브드 도즈는 290g가 되고요. 롱 도즈는 25g가 됩니다. 8개월째 CT상에서 보면 튜머 크기는 많이 감소하였고 일부 아직 인핸스먼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TAC를 추가를 하게 되었죠. 이 환자분도 라이트 로브에 12 곱하기 14cm의 큰 튜머가 있습니다. 역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서플라이하는 큰 튜머가 있고요. 라이트 인피리어 프레닉이나 오멘탈 브랜치는 다행히 튜머가 서플라이하지 않습니다. 리널 캡슐라와 인피리어 아드레널 아트리의 커먼 트렁크에서 이렇게 튜머 스테이닝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와 리널 캡슐라 앤 인피리어 아드레널 아트리 커먼 트렁크 두 혈관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스틱 아트리죠. 그래서 시스틱 아트리 오리진보다 살짝 디스탈해서 Y9E를 주입을 하는데 타겟 볼륨이 1830cc고 디자이어드 업소브드 도즈가 280g를 주려니까 11.1 기가베크렐을 주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코니크 월요일 오후에 20 기가베크렐 네바야를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줍니다. 인피리어 아드레날 아트리는
6GBecquerel 바이아를 주입하였고 주입할 당시의 액티비티는 0.8GBecquerel입니다. 그래서 토탈 11.95GBecquerel을 주입을 하였고 롱 도즈는 18G입니다. 만약 이제 스탠다드 도즈를 썼다면은 뭐 한 5GBecquerel이면 충분할 텐데 스탠다드 도즈보다 이제 2배 더 넘게 사용한 거죠. 이니셜 MRE이고요. 이게 1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 튜머의 크기는 조금 감소하였고 하지만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여전히 인해서되는 포션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하이 도즈를 썼는데도 CR이 안 온 거죠. 스탠다드 도즈를 썼다면은 아마 스테이블 디지즈 상태가 됐겠죠. 8개월째 CT 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노즐이 2개가 보이고 있고요. 프라이머리 튜머에도 여전히 인핸스먼트가 남아 있어서 컨벤셔널 TAC가 의뢰가 됐고요. 새로 생긴 튜머 2개는 이렇게 슈퍼 셀렉티브 TAC를 하였고 프라이머리 튜머에도 컨벤셔널 TAC를 해서 리피오돌이 먹습니다. 이렇게 하이 도즈를 줘도 CR이 안 왔죠. 언제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느냐? 역시 child는 무조건 A여야만 하고요. 환자의 전신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튜머의 크기나 익스텐트나 튜머 넘버는 제한사항이 없고요. 에이피션트가 동반되지 않거나 또는 에이피션트가 있더라도 반대편 포탈 베인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리버 볼륨의 30% 또는 리버 세그먼트 2개는 반드시 세이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포탈 베인 엠볼리제이션을 생각해 보면 퓨처 리버 렘넌트가 40% 이하인 경우에 포탈 베인 엠볼리제이션을 하라고 하죠. 간경화가 있는 경우에 퓨처 리버 렘넌트 40%를 남겨야만 수술이 가능한데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은 서서히 간을 죽이게 되는 거죠. 수술은 한순간에 60%의 간을 떼어내 버리는데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은 서서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한 30%만 남겨놔도 환자가 버틸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롱 도즈는 30g 이하여야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여러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환자분은 약 한 6.2cm 크기고요. 예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그먼트 8번과 4번은 떼어냈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기시하는 여러 튜머 피더가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일이 실렉션을 해서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Y9E를 줍니다. 스탠다드 도지메트리 120g라면은 1.4 GBQ만 주면 되지만 부스티드 라디오 엠볼리제이션으로 약 한 320g를 목표로 3.75 GBecquerel을 주입을 하고요. 롱 션트 프랙션이 약 13.8%로 높기 때문에 롱 도즈는 한 25g가 됩니다. 환자분이 80세 여자 환자분이기 때문에 덩치가 좀 작죠. 그래서 롱도 작기 때문에 25g가 아마 세이프한 어퍼 리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라스피어는 다양한 치료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위크 프라이데이로 한다면 12GBecquerel 한 바이아를 주면 되겠고요. 세컨 위크 화요일을 한다면 20과 14.5GBecquerel 두 바이아를 주문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목요일 한다고 하면 7GBQ 퍼스트 위크 더하기 세컨 위크 14.5를 하면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적당히 파티클 숫자가 많아야 되겠고 시술 스케줄을 고려해서 3번의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1개월째 CT, 10개월째 CT에서 보면 컴플리트 리스판스가 왔고 튜머 마커도 많이 줄었습니다. 레프트 로브는 좀 더 커진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였기 때문에 1개월째에도 거의 튜머 인핸스먼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11cm 사이즈의 튜머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를 치료를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시스틱 아트리 오리진이 있고요. 시스틱 아트리를 지나서 Y9E를 줘야 되는데 이 아주 짧은 세그먼트 이후에 라이트 엔티리어와 라이트 포스티리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이 지점에서 Y9E를 줄 때 엔티리어나 포스티리어 둘 중에 하나로 Y9E가 많이 가게 되고 한쪽으로는 Y9E가 적게 갈 가능성이 있죠. 인피리어 플래닉 아트리도 튜머를 서플라이 하고 있고요. 레널 캡슐라와 인피리어 아드레널 아트리의 커먼 트렁크도 튜머를 서플라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튜머는 콜라테랄이 이니셜인데도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라이트 엔티리어 헤파틱 아트리에 약 2.1 기가베크렐을 주입을 하고 라이트 포스티리어 헤파틱 아트리에도 2.7 기가베크렐을 주입을 하고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도 추가적으로 약 한 3.6 기가베크렐을 주입을 하고 플래닉과 아드레널 아트리를 각각 따로 치료를 하려니까 6바이아를 주문하게 됩니다. 토탈 레이디에이션 액티비티는 11.7 기가베크렐이고요. 렁 도즈는 약 29.53 그레이, 즉 맥시멈으로 줬죠. 그래서 타겟 티슈 업소브드 도즈가 486 그레이, 조금 3개월째 CT상에서 튜머 크기는 살짝 줄었고 인핸스먼트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상당 부분 인핸스먼트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알파 피토프로틴이 그런데 3개월째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 내과 교수님께서 참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4개월째에 컨벤셔널 TAC가 의뢰가 왔습니다. 아마 미국 같았으면은 6개월 내지 1년까지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할 가능성이 많죠. 좀 더 기다리면 이렇게 지금 인핸스 돼 보이는 부분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참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튜머 마커가 조금만 올라도 컨벤셔널 TAC 의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벤셔널 TAC를 4개월째 시행을 했고요. 9개월째에 수술로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센트럴 에어리어에 라지 튜머가 있는 거죠. 13.5cm이고 연세도 84세로 많습니다. NGO에서 보면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와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양쪽에서 서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라면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를 먼저 치료하고 한 달 뒤에 레프트 헤파틱 아트리를 치료를 하는 게 스탠다드인데 이렇게 양쪽 로바 헤파틱 아트리를 1개월 간격으로 치료를 해서 홀리브를 치료하면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저는 하지 않고 싱글 세션에 셀렉티브하게 튜머를 치료하는 걸 좋아합니다. 레프트 로브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것은 헤만지오마입니다. 항상 콘빔 CT를 시행을 하죠. 그래서 콘빔 CT에서 어디가 튜머 피더인지 또는 노말 리버로 가는 정상적인 혈관이 어딘지, 그래서 노말 리버를 얼마나 세이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데 세그먼트 2, 3번은 세이브 할 수 있게 생겼고 세그먼트 6, 7번도 잘하면 세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번과 6, 7번을 세이브 할 수 있다면 한 방에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세그먼트 4번 브랜치죠. 요게 이제 튜머를 서플라이 하고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프락시멀에서 이렇게 빙글 돌아 나가는 혈관이 하나 있는데 요게 4B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제 시스틱 아트리가 하나 있고요.
right anterior가 요게 한 가닥이 있고 요게 이제 두 번째 가닥이고 이 혈관이 세그먼트 7번이 따로 나가는 게 하나 있고 여기 따로 나가는 게 세그먼트 6번입니다. 그래서 그린 화살표로 표시된 혈관을 세이브를 하고요. 블루 화살표만 치료를 하면 리버 볼륨의 30% 이상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4번 헤파틱 아트리 엔지오를 해서 이렇게 튜머가 크게 있죠. 그래서 20GBQ를 세컨위크 튜즈데이에 줍니다. 4B 브랜치를 실렉션해서 엔지오를 했더니 아주 작은 피더 하나가 튜머로 가고 여기 디스탈 혈관은 튜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버를 많이 세이브하는 게 중요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에서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피더를 슈퍼 실렉션을 해서 Y9E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58 브랜치 하나를 골라서 엔지오를 해보면 이렇게 튜머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16기가 베크렐을 하나 주고요. 여기 메인 피더에서 20과 12기가 베크렐을 주입을 합니다. 튜머가 크니까 콜라테랄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레프트 인피리어 프레닉 엔지오상에서 이렇게 튜머로 갑니다. 여기와 요게 튜머 스테이닝이죠. 콤빔을 찍어봐도 이렇고 요 지점까지 마이크로 카테터를 진입을 해서 크레니얼 앵글을 주고 엔지오를 했을 때 이렇게 튜머가 보입니다. 실렉티브하게 레프트 인피리어 프레닉 아트리를 치료하였고 라이트 인피리어 프레닉 엔지오상에서 이 스테이닝은 아드레널 글랜드 스테이닝이고요. 이 부분에 튜머 스테이닝이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의심스럽죠. 콤빔에서 보면 이렇게 튜머 내부에 이네스먼트가 살짝 있기 때문에 라이트 인피리어 프레닉 아트리도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7바이아를 사용해서 8.3기가 베크렐을 주입하였고 롱 도즈는 27그레이가 해당하고 민 타겟 업소브드 도즈는 285그레이입니다. 6개월째 CT 상에서 튜머 크기는 많이 감소하였고 내부에 아직 레지듀얼 이네스먼트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 CT가 가장 최근의 CT고요. 아마 좀 더 팔로우업을 하면 튜머가 조금 더 줄겠지만 컴플릿 리스판스가 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컨벤셔널 TAC를 추가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환자분은 약 13cm 사이즈의 튜머가 라이트 로브에 있고요. 렁 션트는 한 4.4%로 났습니다. 아주 큰 튜머가 있죠. 프레닉 아트리에서 튜머 스테이닝이 있고요. 튜머 피더가 프레닉 아트리 중간에서 나가는데 디스탈 브랜치를 젤폼으로 엠볼리제이션을 하고 Y9E를 주면 튜머 쪽으로 좀 더 많은 Y9E가 가겠습니다. 세그먼트 2, 3번 헤파틱 아트리가 LG에서 기시하고 있고요. 또 LG에서 이렇게 레프트 인피리어 프레닉 아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세그먼트 2번 헤파틱 아트리 프락시멀에서 조그마한 피더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실렉티브하게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에서 퍼스트 위크와 세컨드 위크 두 바이아를 섞어서 주고요. 세그먼트 2번에 조그마한 피더 하나 또 실렉션해서 주고 프레닉 아트리를 실렉션해서 줍니다. 토탈 8.8기가 베크렐을 줬고요. 롱 도즈는 19그레이고 타겟 도즈는 한 305그레이 정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자분은 1개월째에는 파셜 리스판스를 보였죠. 아주 효과가 좋은 듯 했으나 이렇게 엑소파이틱한 포션이 프로그레이션을 해서 4개월째에 튜머가 바깥으로 자라나가고 레프트 로브에도 새로운 병변이 생기고 페리토니얼 시딩, 롱 메타가 생겨서 안타까운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볼 때 큰 튜머에서는 작은
피더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고 익스트라헤파틱 콜라테럴 아트리도 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로바 아트리에서 기시하는 작은 피더들을 슈퍼 셀렉티브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레디에이션 액티비티를 이렇게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제 롱도즈 30g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리버를 30% 이상 세이브 할 수 있다면 부스티드 Y92는 매우 안전하고요. Y92의 가장 큰 장점이 포스트 엠볼리제이션 신드롬이 거의 없는 거죠. 시술하면 바로 다음날 퇴원을 할 수 있고요. 튜머 리스판스가 아주 좋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렇게 큰 튜머는 이제는 Y92가 프라이머리 초이스고요. 경제적인 이유로 Y92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컨벤셔널 TAC를 하게 됩니다. 좀 허접한 논문에 실린 거고요. 이렇게 퍼스트 위크와 세컨드 위크를 섞어서 주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혈관을 셀렉티브하게 주려면 세컨드 위크 바이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큰 혈관과 작은 혈관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할 경우에 큰 혈관은 퍼스트 위크 도즈를 쓰고 아주 작은 혈관은 세컨드 위크 도즈를 쓰는 게 좋죠. 이렇게 부스티드 도즈로 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주는 게 좋느냐,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mean observed dose가 한 263g인데 이 도지메트리는 마이크로스피어가 치료 범위 내에 이번하게 디스트리뷰션 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값이죠. 그런데 실제로 Y92는 하이퍼베스큘러한 튜머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이 치료를 했을 때 모든 마이크로스피어가 종량에만 디스트리뷰션 될 때 그때의 튜머 업서브드 도즈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정상 간으로는 하나도 가지 않고 튜머로만 간다라고 했을 때 도즈를 계산을 해보면 서울대병원에서 한 100명의 환자는 평균 한 2000g 정도 됩니다. 요거는 기본 베이스니까 넘어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약 virtual tumor observed 도즈가 한 950g 정도 이상을 주면 complete response를 잘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나왔던 이제 케이스죠. 그래서 이 케이스들에서 mean observed dose, 즉 Y92 마이크로스피어가 치료 영역에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했을 때 left는 120g, 8번은 240g, 6번은 한 480g가 들어간 건데 이때 준 Y92가 전부 다 튜머로만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left lobe 튜머는 458g, 세그먼트 8번은 300g, 세그먼트 6번은 워낙 튜머 볼륨이 작으니까 12000g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튜머 리스판스가 요거 두 개는 PR이었고 요 작은 거는 CR이었습니다. 이 환자분 아까 큰 튜머였죠. 그래서 mean observed dose가 288g였는데 치료 영역 중에 한 절반 이상이 튜머였죠. 그래서 튜머 observed dose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virtual tumor observed dose가 462g입니다. 이 정도 줬는데 튜머 리스판스는 partial 리스판스죠. 이 환자분은 치료 영역은 한 480cc고 튜머는 한 120cc밖에 안 되죠. mean observed dose가 320g인데 전부 다 튜머로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virtual tumor observed dose는 1577g가 됩니다. complete response가 왔죠.
부스티드 Y9를 해보면 이렇게 비나인 빌리아리 스트릭처가 종종 옵니다. 특히 코데이터 트리로 많이 준 경우, 요것도 코데이터 트리죠. 센트럴 바일 덕트가 코데이터 트리에서 서플라이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튜머는 치료가 잘 되는데 바일 덕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데이터 트리로 너무 하이 도즈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도 센트럴의 라지 튜머인데 유의혈관이 이게 코데이터 아트리입니다. 그래서 역시 센트럴에 아주 하이 도즈를 줬더니 이렇게 바일덕트가 늘어나고 ERCP에 보면 라이트 바일덕트는 완전히 어클루전이 있고 레프트 바일덕트도 스테노시스가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한 6% 정도의 환자에서 비나인 빌리아리 스트릭처가 있고요. 5명은 에이심토마틱에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심토마틱한 10명은 ERCP로 드레이니지를 하거나 PTBD 하신 분도 한 분 있고요. 장기간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Y9E로 코데이터 아트리로 실렉티브하게 주는 게 리스크 팩터이고요. 이걸 어떻게 이제 예방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코데이터 아트리 치료할 경우에 너무 과한 용량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하느냐, 120그레이로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고요. 민 타겟 업소브드 도즈가 240 내지 360그레이가 되도록 하는 건데 즉 스탠다드 도즈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간 기능이 좋은 모든 환자에서 부스티드 레이디오 엠볼리제이션을 합니다. 최대한 실렉티브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